새로운 홍콩이라는 ETF 창구가 열렸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를 동영상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 75K 직전 고점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이 70K, 65K, 60K 가다가 블랙록이 딱 있으니까 멈칫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다. 근데 이렇게 개미들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의 미친 남자 세일러 형님은 또다시 쌈짓돈을 꺼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계속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매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 크립토 분석가인 맥스가 의미 있는 발언을 해줬는데, 당신은 패닉 매도, 그는 패닉 매수. 누군가는 패닉에 팔고 있지만 그는 패닉에 사고 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남자 세일러 형님, 무려 7조가 넘는 수익을 어떻게 이 사람은 달성했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가격에 따라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DCA 했다. 그 결과 세일러는 비트코인으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이 됐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비트코인이 20K일 때나 비트코인 60K일 때나 100K를 가더라도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똑같은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오르면 좋아 보이고 내리면 나빠 보인다. 어차피 똑같은 가치라고 하면 가격이 내려주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세일러 형님처럼 용기를 내서 기분 좋게 수량을 모아가야 되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너도 나도 사겠자고 비쌀 때 들어오면서 가격이 쌀 때는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절대 이번 상승 사이클에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계속 이 와중에도 지금처럼 개미 털기가 반복될 텐데 계속해서 털려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좋아 보이고 가격이 내려가면 나빠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시대적 현상에 대한 공부와 크립토 투자의 코어가 불안정하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가시기보다는 지금 시기 힘드신 거 당연히 압니다. 하지만 결국에 지나고 나면 우리가 힘들었던 그 시기들이 최적의 매집 구간, DCA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또 새로운 기관들의 대량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열렸습니다. 홍콩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본격적으로 개장이 시작됐고, 오늘 이제 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첫날 거래량이 155억 원을 기록하면서, 물론 미국이 현물 ETF 출시했을 때에 비하면 당연히 규모가 홍콩 시장이 작기 때문에 약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또 다른 새로운 홍콩이라는 ETF 창구가 열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미국의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홍콩, 차이나, 중국의 자금이 홍콩을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열렸고, 이런 새로운 란이 열렸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캐쳐님,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했는데 왜 가격 바로 폭등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인지하셔야 되는 거, 1월 11일 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로도 대략 한 일주일 동안은 시장이 불안감으로 흔들리면서 셀더 뉴스에 팔아라 라는 흐름으로 흔들림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금 엄청난 수요가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은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했다. 오늘 물론 홍콩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됐지만 당분간은 지금 이 지지부진한 박스권 안에서 무빙을 보여주다가 충분히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올려쳐줄 수 있는 흐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현물 ETF가 출시되면 기관들이 한꺼번에 무슨 풀매수해가지고 ETF를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도 기간을 잡고 분할로 꾸준히 매집을 해나가는 것이고, 얘네들은 더욱더 매크로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고 매크로의 흐름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수요가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번에 홍콩에서 현물 ETF를 출시한 하베스트 글로벌의 CEO 한통리가 홍콩의 최초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홍콩의 글로벌 금융 연결성, 새로운 창구가 열렸다라는 거,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ETF 시장 잠재력이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 왜 능가할 수도 있냐? 아시아의 크립토에 대한 관심은 그 어떤 국가보다 뜨겁군. 홍콩의 암호화폐 현물 ETF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콩은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냐?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KYC를 충족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논리가 형성됩니까?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에서 비거주 투자자, 그렇다라고 하면 싱가포르나 중동의 엄청난 오일머니도 이 홍콩의 ETF 시장을 통해서 수요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홍콩 증권거래소 임원은 가상자산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출시도 준비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크립토 ETF에 고무적인 발언을 해줬고, 일단은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중국 투자자의 유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 향후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ETF에 접근할 수 있냐는 질문에 향후 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중국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너네 못 사, 중국 투자자들은 거래 못해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 홍콩 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될 준비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중국의 차이나머니가 한 번에 풀매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런 내러티브가 가속화가 되면서 유입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제 홍콩에도 새로운 아시아의 금융 허브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기관 공식 창구가 열렸구나. 이제 서서히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고 서서히 자금이 유입됐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비트코인이 왜 계속 저항을 받고 위로 올려쳐주지 못하냐, 바로 가장 중요한 수요인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세가 계속해서 유출로 빠지고 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부분은 유출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GBTC의 매도 압력은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시장에 매도 압력을 작용하는 것이고, 왜 지금 기관들이 주춤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 내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현재 지정학적인 위기로 인해서 그 시점부터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유가가 상승하면서 일어났는데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안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유가가 급격하게 잡히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해결될 수 있고 미증시부터 크립토 시장을 흔들었던 지정학적인 위기도 해소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분위기와 유가가 잡힌다라고 하면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바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파월이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은 동결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거 파월의 입입니다.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인 위기가 해소가 되면 유가가 낮아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다시금 하방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파월도 조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줄 수 있고, 그런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공표 효과로 인해서 매크로의 불안정한 흐름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면 충분히 다시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를 기다렸던 기관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단기적인 유출은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우리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자세로 시장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모건 스탠리가 자사 펀드 중에 12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시키기 위해 SEC에 신청을 했고 곧 15,000명 이상의 브로커를 통해서 이 ETF가 엄청나게 팔려 나갈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신청하자마자 SEC에서 바로 승인하고 딱딱딱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온보딩 기간을 걸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유통이 되는 건데, 이런 흐름, 이런 내러티브가 지속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모건 스탠리뿐만이 아니라 크립토 시장의 왕, 비트코인의 왕인 블랙록도 지금 SEC 측에 글로벌 할당 펀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SEC에 신청했고 온보딩이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면 아래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사 펀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온보딩 기간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SEC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고객 자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진정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전통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공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상장 기업 중에 총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 30만 개에 달한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자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이 얘기는 기관들의 펀드에 대한 비트코인 현물 ETF 얼로케이션 배분과 동시에 엄청난 자금을 보유 중인 이런 대형
공기업들까지 비트코인을 계속 본인들의 대차 대조표에 포함시킨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고 이제 반감기가 지났기 때문에 공급량은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공급량은 이제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어도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아직도 일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노키아 수준이고 이제 점점 이런 채택이 가속화가 되면은 아이폰 단계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한꺼번에 수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수요가 쌓이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이제 대형 기관들의 자금과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들이 차츰차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기영 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보다도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축적세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는 조정받고 하락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축적세는 엄청난 고래들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숨은 의도가 뭘까? 많은 분들이 최근 알트코인이 폭락함에 따라서 알트는 망했다. 이제는 비트코인만 올라갈 거다. 이번 사이클은 비트코인에만 집중해야 된다. 라고 혹자는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 이 이더리움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하입을 가중시켰던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인 아이겐 레이어가 이제 에어드랍을 진행했고 자체 토큰을 출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혁신 메타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이더리움 수요가 더 크게 폭발할 수 있고 지금 블랙록의 첫 번째 토큰화 펀드인 비들의 운용자산이 3억 5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흔들리고 가격은 흔들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RWA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고 결국에 RWA 시장이 확대가 된다. 뭡니까? 결국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 생태계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리스테이킹 메타와 RWA가 확장되는 한 이더리움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들어온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더는 알트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낙폭이 컸던 알트들도 충분히 이더리움 큰형님이 출발해준다라고 하면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거. 다만 아무 알트코인이 아니라 확실하게 펀더멘탈이 있는 섹터에 펀더멘탈이 있는 좋은 중장기적인 포텐셜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가격은 지지부진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지갑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누군가는 던지고 있지만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관 혹은 고래들은 계속해서 수량을 채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0.1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비율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주소도 상승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 시장의 파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을 왜 아직도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고 혹자는 지금 이제 시즌 끝났다 다시 캐처님 대폭락할 겁니다. 이제 상승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단기 홀더들의 비율 공급량은 아직도 지난 사이클 불장과 비교해보면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물론 최저점 바닥을 찍고 단기 홀더들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1억 돌파했다 신고점 갱신했다 해가지고 뛰어들었지만 아직은 여러분들 한번 주변 보시면 진정한 불장, 제가 불장 2번 하락장 2번을 경험한 코인시장 고인물로서 진정한 불장에는 여러분들이 대중교통만 타더라도 10명 중에 3명 4명이 업비트 켜놓고 씩 웃으면서 나이키 미소 짓고 있고 주변에서도 다 업비트 계좌 개설하고 비트코인 어떻게 하냐 사돈의 8촌까지 물어볼 때 그때가 우리가 매도를 고려할 때지. 지금처럼 비트코인 폭락한다 회의론자들 폭락론자들 난세의 영웅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대폭락할 겁니다. 예언하는 시장은 절대로 제 고인물의 경험으로서 아직은 불장이 아닙니다. 어쨌든 상승장에 돌입한 것은 맞다. 하지만 상승장 지금 절반밖에 안 왔고 우리가 먹을 구간은 아직 한참 남았고 본게임 진정한 대세 상승장은 아직 시작 안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저의 관점이다. 그리고 지금 채굴자들의 연평균 수익이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채굴자의 연평균 수익이 빠졌을 때가 상승 추세에서의 굉장히 좋은 바이더 딥 구간 눌림목 구간이었다라는 거. 물론 여기서 채굴자 수익이 더 빠지고 비트코인이 조금 더 출렁이면서 내려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수량을 모으기에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채굴자의 수익이 이런 식으로 크게 감소했을 때가 좋은 바이더딥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던지고 손절하고 도망치기보다는 용기를 내야 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구독자님들 캐처님 그러면 언제가 우리가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개미들한테, 신규 투자자 코린이들한테 저점에 샀던 거 넘겨주고 와야 되나요? 저는 MVRV 지스코어를 보시면 답이 나온다. 이 MVRV 지스코어가 언제나 상승장 최고점에는 이 빨간색 구간을 언제나 터치를 하고 심지어 돌파를 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어딥니까? 아니나 다를까 MVRV 막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금만 빠지니까 조정받았고, 지금 해봐 MVRV 지수코가 이 구간입니다. 적어도 이 7 이상, 이 빨간색 구간까지는 MVRV가 도달해야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저점에 사놨던 거, 우리 작년 말부터 바닥에 잘 매집했고 DCA 해왔기 때문에 그 물량들 이때 넘겨주고 나와야지. 벌써부터 여러분들 이만큼 조정받고, 사실 크게 빠진 것도 아닙니다. 고점 대비 15%밖에 안 빠졌는데 벌써부터 하락장이다, 난세 영웅이 되겠자고 지금 빅쇼트를 외치실 때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실 때마다 MVRV 지스코어 보시면서 우리의 위치가 지금 상승장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꼭 홀딩해서 쥐고 모아가야 될 때인지 팔고 넘겨주고 나와야 될 때인지 더욱더 자세한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청산매프 흐름을 보면 일단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면서 또다시 시장이 흔들리고 알트코인이 빠지고 하니까 비관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양성이 됐다. 그리고 롱 물량은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어쨌든 비트코인을 한 번 더 내려주면서 이 롱 물량을 짧게 잡아 먹어주고 이 중요한 지지 구간 60K를 보여주면서 공포를 만들어주다가 다시금 올려치면서 이 숏 물량을 다 밀어버리고 숏시키지로 가격을 올려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직전 저점인 59K를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인 60K 앞자리를 딱 바꿔주면서 59K를 보여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면서 또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 일시적인 패닉셀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59K를 잠깐 빼준다라고 해도 어쨌든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추세 반전을 해주면 이제 확실하게 이번 조정의 개미 털기가 끝나고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저점 핵심 지지 구간이 59K를 잘 지켜주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